반갑습니다. 지영입니다. 또 다른 곳을 찾아봤는데 이 장소는 그 법당 1층에 차실, 차 마시는 공간에서 제가 항상 여기 앉아서 차를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면 제가 여기서 차를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는 제 승복이 걸려 있고, 오늘은 그 다른 스님께서 쓰신 글 중에 한 구절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용수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그 경전에 나오는 아주 전설적인 용수 스님이 또 따로 계시고,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은 지금 활동하시는 용수 스님이라는 분이 쓰신 글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입니다. 또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지만 그 괴로움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과 함께 다른 글들이 쭉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여서 제가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고통이라는 것은 1차적인 그 어떤 고통, 아픔,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다던가, 어디 다쳤을 때 그런 느끼는 통증, 이런 것들을 고통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번뇌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괴로움들을 특정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다쳤을 때 몸이 아픈 거는 어쩔 수 없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생로병사라고 하는데,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것은 우리가 태어난 이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관리해서 좀 줄일 수는 있어도 어쨌든 병에 걸리면 너무 아프고요. 늙어가면 몸이 점점 더 쇠락해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고통의 일종인데, 그런데 정신적인 괴로움, 이 번뇌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이죠. 번뇌라고 하는 정신적인 괴로움은 꼭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게 아니더라.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괴롭게 우리를 이제 시달리게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그걸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번뇌,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이 머릿속에서 괴로운 게 있기 때문에 걱정, 고민, 스트레스, 불안, 강박, 공포, 이런 어떤 정신적인 괴로움들이 있겠죠. 이제 이 용수 스님께서는 여기서 괴로움을 간단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괴로운 것은 뭘 바라는 것, 그리고 뭘 따지는 것, 또 열받는 것, 이런 것들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읽을 때는 그냥 좀 알아듣기 쉽게 재미있으라고 이렇게 쓰셨나 하고 잘 살펴보니까, 요게 바라는 것은 욕심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것, 그리고 열받는 것은 분노, 화내는 거죠. 그리고 따지는 것, 따지는 게 뭐냐면 옳고 그른 게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괴롭다 하는 것들은, 사실은 불교에서는 옳고 그름에 이렇게 집착을 하면 어리석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요것도 불교에서, 불교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독소, 탐진치라고 합니다. 욕심, 성냄, 어리석음. 이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것, 1차적인 것들은 피할 수 없지만, 이 정신적인 괴로움, 탐진치라고 하기도 하고, 욕심, 성냄, 어리석음, 뭐라고 이름 붙여도 좋지만, 이런 정신적인 괴로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늘 등장하는 괴로움을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불가론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떻게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욕심, 뭐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 욕심내는 것 이런 걸 좀 내려놓으면 괴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욕심 내려놓으면 큰일 났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사람은 욕심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렇게 굳게 믿는 사람들. 그리고 가끔은 욕심이 없으면 의욕이 다 사라져서 사람은 뭐 살고자 하는 희망도 없고 다 절망 속에 죽어가게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보통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늘 욕심에 가득 차서 살기 때문에 다들 그런 줄 알아요. 욕심 없이 산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스님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욕심 없이 사는 사람들 저 비정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내는 것 마찬가지죠. 화내는 것은 사실은 화가 나는데 어떻게 피해가? 당연히 화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화나잖아.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라는 게 우리 정신적으로 이렇게 나는 거지만 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나는 것은 화재가 나기 쉬운 어떤 조건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불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딱 그 조건이 맞아 들어야 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아무리 켜도 태울 어떤 그 자재가 없으면은 불이 안 붙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불에 타기 좋은 그런 자재들을 쌓아 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불을 켜지 않으면 불이 안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화라는 것도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조건들이 딱 맞아떨어져야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화에 대해서 또 이런 설명을 할 때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는 게 있는데, 어떤 꼬마가 막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식당 같은데 조용히 이제 밥 먹으려고 하는데 막 와서 치고 가고 소리 지르고 막 다른 사람들 때리고 그러면 굉장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화를 내려고 하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와서 좀 죄송합니다. 지금 저 어린이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제가 지금 정신을 잃고 주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었다 하면 화가 날까요? 아이고 저런 방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쟤 지금 저렇게 뛰어다니는 게 너무 이해가 되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죠. 화가 안 날 것 같습니다. 또 TV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운전을 할 때 급하게 막 앞에 끼어들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막 그 위협 운전을 하는 사람들 보면 화가 막 난다는데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래서 그럴 때 막 내려가서 욕하고 때리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탁 섰는데 내가 화를 내고 욕하려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앞차의 운전자가 마동석 씨였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 그래도 화가 납니까? 대부분 화가 안 나죠. 갑자기 이해심이 나지 않습니까? 급한 일이 있으셨나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화라는 것도 사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죠. 이런 저런 조건을 갖추지 않도록 잘 다스리면 내가 이 화라는 괴로움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가론자들의 생각이 맞지 않다는 거죠. 뭐 옳고 그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불교 공부라든가 또 철학 공부라든가 이런 걸 해보다 보면 아니면 그런 걸 다 떠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이가 좀 들다 보면 세상에 옳고 그런 것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 정도는 우리가 조금씩 알게 돼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일찍 깨닫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깨닫는 사람이 있지만 조금만 우리가 지혜를 닦다 보면 이때 옳은 것이 저 때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옳고 그를 것이 또 그렇게 중요한 경우도 있지만은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숟가락과 젓가락 위치가 이렇게 놔야 맞는 것인데 뭐 그럴 수 있죠. 약속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바꿔놨다고 그게 틀렸다고 막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해도 밥 먹는데 큰 분위기에 지장이 없으면 야 요거는 좀 다음에 바로 놓자
그리고 그냥 밥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이 꼭 화를 내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불가론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이 정신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우리 용수 스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연구를 했다는데 책도 나왔대요. 왜 얼룩말은 위궤양에 걸리지 않는가? 이 위궤양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괴로움이 극단적으로 가면 이게 가장 먼저 소화기 계통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가 많으면 소화가 늘 안 되고 이 소화기 계통이 많이 아파요. 그런데 얼룩말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면 이 아프리카 초원에서 약자 중에 하나죠. 여러 약자들이 있는데 특히 얼룩말 같은 경우는 눈에 너무 잘 띄어서 사자들이 만만한 먹잇감으로서 아주 즐겨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얼룩말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초원에 살면서 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일생을 보낼 만도 한데 위궤양이 없대요. 위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통해서 아프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는 이거는 이 친구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일단 이 친구들은 사자가 나를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안답니다. 알고 그걸 받아들인대요. 사자는 있고 나도 있고 이 현실은 어차피 내가 운이 없으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 이걸 받아들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이제 먹이를 먹을 때도 사방 경계를 하는데 쓱 둘러보고 눈앞에 멀리에도 사자가 없으면 사자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풀을 뜯어 먹다가 멀리 사자가 뛰어오면 그때부터 사자를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땐 사력을 다해서 도망가겠죠. 수십 마리의 얼룩말이 도망가다가 그 중에 실수를 했거나 몸이 약하거나 다리를 다쳤거나 이런 얼룩말 한 마리가 딱 잡아먹히면 그러면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도망가던 얼룩말들은 다시 사자에 대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다시 풀을 뜯기 시작한다는 거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얼룩말은 사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사자가 없을 땐 사자 생각을 하지 않고 눈앞에 나타났을 때만 열심히 어떻게 피할 것인가 궁리를 하다가 사라지면 다시 평상시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은 딱 그 기간 뿐이에요. 사자에게 도망가는 그 시간. 그 외에 나머지 24시간은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자, 또 이걸 배우기 위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정목 스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생각 냉장고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생각을 거기다 넣어두는데 우리가 실제로 냉장고라는 것을 집에서 잘 쓰다 보면은 냉장고 안에 너무 많은 음식들을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안에서 상해서 버릴 때까지 꽉꽉 채워놓고 그러면 냉장도 잘 안 되고 넣을 때 꺼낼 때 고민도 많아지고 하여튼 냉장고가 복잡하고 냉장고가 너무 꽉 차 있으면 다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냉장고를 잘 쓰려면 냉장고에 음식이 많이 없고 꼭 필요한 싱싱한 음식들이 딱딱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편안하게 고민 없이 먹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은 우리가 당연히 필요한데 꼭 필요한 생각들만 적절하게 넣어놓고 나머지를 좀 버리자는 거죠. 덜어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 첫 번째, 꼭 필요한 것만 넣는다. 사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생각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고민, 걱정들, 불안들 이런 것들은 좀 버리고 지금 내가 필요한 생각들이 뭔가 늘 고민하면서 주기적으로 생각을 청소를 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생각이 꼭 필요한 것들만 들어있으면 생각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머리도 상쾌해져서 일들이 잘 처리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래된 생각들은 좀 버리자. 오래된 음식 버리듯이.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몸에 나쁜 생각들은 버리는 겁니다. 생각을 해봤자 뭐 오래된 생각이 아니고 지금 요즘에 일어난 어떤 고민거리, 걱정거리들인데 가만히 보고 야 이거 내가 고민하면 할수록 나한테 괴로움만 주는 거다. 이러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자는 거죠. 당장 필요 없는 예전의 기억들과 고민거리들을 쓸데없이 가지고 와서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들, 근심들을 만들어서 나를 괴롭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버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몸에 나쁜 것들, 뭐 욕심, 아까 얘기했죠. 분노, 불안 등으로 지금 현실, 지금 나의 지금 오늘을 망치는 일들도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것들도 하지 말자. 그래서 이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실 생각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꼭 필요한 생각들만 넣고 아주 심플하게 사는 것. 이게 얼룩말처럼 사는 것이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사실 고통이라는 것, 뭐 상처, 병, 뭐 통증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오지만 그 고통에 따라오는 괴로움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괴로움을 난 선택 안 하겠어. 나는 괴롭지 않고 싶어. 이런 길도 분명히 있는데 얼룩말을 떠올리면서 또 작고 아주 깔끔한 냉장고를 떠올리면서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꼭 필요한 생각들을 필요한 때만 넣어놓는 이런 연습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고통과 괴로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얼룩말과 생각 냉장고를 통해서 요걸 한번 벗어나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